자, 지금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보수통합 왜 삐걱거리나? 황교안 대 유승민의 힘겨루기. 자, 지금요, 보수 이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만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출장을 이렇게 오신 분인데, 자신은 한마디로 진짜 자유한국당에서 또는 이렇게 통합된 그 연대에서 누가 나오든지 자기는 무조건 찍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려면요, 아무리 못 줘도 150만 원은 줘야 돼요. 자기 돈, 내 돈 150만 원 들여서 와서 우리 통합 보수당을 찍고 가겠다, 내가. 응? 그리고 그거는 이 나라의 내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솔직히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후보가 나오더라도 내가 눈을 꼭 감고 보수 후보면은 보수의 단결과 진짜 쟤네들이 정말 기고만장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급의 그 독재, 이 좌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찍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심정, 제 심정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합쳐야 된다, 탁치고 통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막 숨 넘어가는 소리로 이 안영환 선수가 누님 어떡하면 좋냐고 지금 계속 이 통합 추진연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늘어지고 있고 말이 막 안 되고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제가 일단 시작하고 있을 텐데 그러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당신이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되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더니 돼야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수 통합이 왜 삐걱거리느냐, 이거 여러분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들이 달 배지 때문에 삐걱거리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이 대표의 경우에는 김영호 이제 이 공천심사위원장, 공강위원장을 이렇게 앞세우고서, 즉 그분에게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김영호 위원장은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이분은 막 이렇게 배짱이 있거나 막 용감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신선한 생각과,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무슨 욕심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사욕을 차릴 뿐이 아니고, 또 이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분은 계보가 없습니다. 계파가 없어요. 그래갖고 누구 자기 새끼라고 해갖고 박아주거나 또는 봐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분도 약간 나홀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그 대표가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에서 추진했던 게 이제 3원칙이에요. 이 3원칙은 기본적으로 탄핵의 강을 말하자면은 탄핵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즉 탄핵은 정당하다, 탄핵은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사실 황교안 대표로서는 아프고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걸 겁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오케이 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 있는 친박들을 자기가 이제 설득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도 우리는 이 탄핵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도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안철수하고도 통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방향은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일단은 손을 내미는 거. 정치라는 거는 자기 뺨을 때릴 것 같은 사람한테도 손을 내미는 게 정치입니다. 저도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은요, 별별 인간들 다 겪어요. 제 얼굴 면상에 대고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전유옥이다. 왜냐하면 제가 나갔던 선거구는 영등포 갑인데 이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분들에게 제 명함을 찢든지 던지든지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왜? 그게 정치니까요.
그게 선거운동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일단 호의를 가지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통합의 악수를 청한 거는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팩한 거예요. 아니, 탄핵을 인정하고 가자고 했으면서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자고 새 집에다가 새 사람을 들이자고 했으면서 뭐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뭐 농담 따먹기로 알았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승민은 과연 왜 이러는가? 이 수양벼들님을 비롯해갖고 어저께 이제 박재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제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유승민이란 사람을 아주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대변인을 했을 때 유승민 씨가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수니까요. 보수니까 우리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승민은 어떤 점에서는 이런 말을 정치 쪽에서는 들었습니다. 유승민이 가면은 거기는 무조건 파탄이 된다. 유승민이 가는 곳에 파토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이 거기를 들어가면 누군가의 그 귀를 잡고 독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버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창 때도 원래 그 이정현 씨, 이해창 전 총리의 대표에 맡아들인 이 이정현 씨의 친구가 이제 유승민이었어요. 근데 이해창 총리가 원래 진영 지금 장관이죠.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비서실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현 씨가 말하자면은 자기의 친구인 유승민을 이 친구 똘똘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영과 유승민의 알력이 굉장히 심해서 진영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으면 그 독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유승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가서 많은 사람이 갔죠. 그러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하고도 결국은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의 그 8명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유승민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김용태 같은 사람은 나는 유승민 선거운동 안 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도 정말 유승민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점이 이제 유승민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좀 불길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유승민에 대해서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득표력이라든가 유승민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건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의 친구가 되면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적을 만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경우가 있어요. 유승민을 적을 만들면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득표라든가 이런 게 적다 하더라도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즉 말하자면 따뜻한 보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유승민을 보수가 품어 안지 않으면 보수는 따뜻한 보수가 되지 못하고 배타적인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승민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지만 유승민을 그래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유승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유승민을 비난하고 힐난하지 말고 일단은 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정말 산전수전 유승민한테 다 겪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걸동신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안전빵빵 안영아님, 전용님 두 분은 자유보수 우파의 보물입니다. 아이고, 보물은요,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셔. 문재양, 어벙쩍쩍,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접한 추씨도 혼내주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주시는 슈퍼챗은 제가 오로지 방송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군요. 안영환 선수
이 우리가 북 콘서트에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하고 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막 얼굴도 엉망이고 또 이렇게 운동복 입고 그러면 더 살찐 게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혹시 전여옥 씨 그러면 제가 아닌데요. 막 이러면 그렇죠. 저기 전여옥 씨는 키도 크고 뭐 좀 그런 줄 알았더니 키도 작고 이러면서 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여옥 씨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뭐 이러려고 하는데 저 김아무개인데요. 제가 후원했었어요.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그 후원 계좌에는 별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성함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10,000원 하셨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쨌든 제가 참 그 국민의 세금으로 8년을 여러분의 이 세비를 받았던, 하지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 월급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무료 봉사해야 되고 제 가산이라도 이렇게 다 털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제 가산도 좀 털긴 털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게 참 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 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방송만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과 이제 유승민의 말하자면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지금 유승민의 처지는요, 절대로 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 동을에서는요. 대구 동을에서는 지금 유승민에 대해서 그동안 대구 동을은 어떠냐면은 대구에서는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의 인구가 많고. 근데 유승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구에서는 완전히 저거는 배신자다. 근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렇게까지 언제까지나 미움을 받아야 되나. 유승민의 경우에는 권력 쟁투에서 말하자면 밀려난 거지 어떤 점에서는 배신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복지를 세금이 아니라 재정을 털어서 하겠다. 이거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돈을 다 훌치고 세금을 다 박박 긁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있는 자산 같은 거 지금 다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요.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굉장히 우리의 그 국유지, 이런 그 국유지라든가 무슨 공원이라든가 건물 같은 거요 많이 팔고 있어요. 왜? 세금을 아무리 걷어들여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참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나라로서 국가 재산도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건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국유지도 상당히 많고, 살림도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얘네들이 떨이하면서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요,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고 저 조국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로서 이 유승민이 이 복지라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재정으로 복지할 수 없다. 즉 세금, 증세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다. 이 말은 여러분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둘 사이에 갈등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리고 유승민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대구 동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달성군, 즉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하고 유승민의 대구 동을하고 지역 사업이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막 푸시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달성군에 해야 되는 공약 사업 중에서 그거를 이 대구 동을로 몰아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지구 만다고 막 저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주 그런 점에서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구 동을 이거는 중요하니까 어차피
이 선거는 우리 크게 보면은 당의 선거다. 그러니까 그 달성군에 있는 사업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 대구 동을로 넘기면 어떠냐 이랬는데 결국 그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를 얼마나 갈궜든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유승민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자기가 배지를 못 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크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냥 비례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승민이 이 서울에다가 이 꽂아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굉장히 친한나라당적인 친한국당적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승민을 꽂아준다든지 그걸 약속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미운에 떡 하나 더 준다고요? 그리고 유승민이 지금 저렇게 꼬장을 부리는 건 뭐냐? 자기가 이제 데리고 가는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 8명의 이 새로운 보수당 이런 사람들을 지역구에 말하자면 공천을 확실하게 보장해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과 유승민의 힘겨루기는 결국은 자신들의 배지, 자기가 챙겨줘야 될 이 식솔들하고 힘겨루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이게 또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지역 당위원장 현역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보수당에 말하자면은 의원들하고 이 겹치는 데가 참 많아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해운대의 경우에 지금요, 조전혁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말하자면은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해운대는 지금 누구냐? 하태경,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인 거예요. 이 뭐 하태경도 굉장히 이 열심히 그 활동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조전혁 의원을 꼭 챙겨줘야 된다. 공천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조전혁 의원은요, 저하고 같이 이 18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정교조를 위해서 조전혁 의원처럼요, 정말 피비린내 나게 싸웠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전혁 의원이 그 당시에 정교조에 들어있는 교사들 이름을요,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정교조의 명단을 발표한 거는 개인의 집사 의무 또 개인이 어떤 이 조직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건 위법이다 해갖고 조전혁 의원에게 정교조에 대해서 조전혁 의원이 손해배상을 하라. 이래서 조전혁 의원이 8억인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교조의 그 선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인 배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무려 8억 원을 때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이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큰 정말 길바닥에 나앉은 거나 마찬가지인 조전혁 의원은 저는 꼭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이 대표가요, 그 정치적인 감각, 이 동물적인 감각,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또 챙겨야 줄 우파의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의로운님 조전혁 전 의원 말을 너무 못하던데요. 근데 물론 말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대한민국 정의로운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걸 믿지 마시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믿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조전혁 의원은요, 정교조의 명단을 다 공개하는 정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처연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님, 조전혁 의원 말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네, 조전혁 의원 제가 부인을 아는데 이 부부는요,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왜? 아니, 사모님이 또 전업주부예요. 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조전혁 의원이 이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날려먹었으면은 다른 그 부인 같으면은 정말 당신 이럴 수 있어. 정말 이혼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인이 당신 멋져. 역시 내 남편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뭐 처가 그 다음에 조전혁 의원 형제들 이래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조그만 전셋집을 마련해서 거기 전셋집에서 이렇게 낑겨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전혁 의원도 진짜 멋있지만은 그 조전혁 의원의 그 사모님도 진짜 원더풀 와이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도 한번 이제 의원들 부부들끼리 이제 왜 이렇게 저녁하고 이럴 때 저희 노래방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노래방에 가서 우리 그 저기 지하 노래방 꼬질꼬질하는 데서 노래를 부르는데 조전혁 의원하고 조전혁 의원 와이프하고요. 그 에릭 클랩턴인가 그 왜 원더풀 투나잇 있잖아요. 그걸 둘이 부르는데요. 와 장난 아니게 둘이 노래를 잘 부르고 그게 두 사람의 이 말하자면 주제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전혁 의원이 좋은 와이프 그러니까 내조 중에 내조를 지금 리얼님 말씀대로 내조 중에 내조를 해주시는 아내의 내조를 멋지게 하는 분을 만나셨고요. 꽃향기 라일락님 말씀대로 진짜 멋진 부인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면 황교안과 유승민의 힘겨루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그 배지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구들 더 챙겨주겠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정말 그 힘들고 죄송하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의원들 특히 TK 쪽에 검사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만은 내가 당신들을 못 챙겨준다 이런 거를 언론이나 이런 데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이 박수칩니다. 그리고 또 지금 TK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이제 조사에도 봤겠지만, TK에 있는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가장 교체율이 높아요. 또 불만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그거 너무 잘 압니다. 제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 TK에 있는 말하자면은 이 한나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경상북도 가잖아요. 그럼 경상북도는요. 도지사부터 그 바닥까지 그냥 군수, 뭐 시의원, 도의원 싸그리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저 사람들에게 있는지 야당인지를 몰라요. 자기네가 여당인지 알아요. 집권당인 줄 알아요. 왜? 정말 경상북도에서는 집권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농담하는지 아세요? 아, 신라는 역시 우리가 집권하고 있어 이럽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그 사람들 정말 얼굴에다가 정말 물이라도 껴안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K 의원들은 이번에 싹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K 출신들은 싹 갈라고 자유한국당 게시판에 가서 막 글을 올리시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선언을 하면 유승민도 이렇게 꼬장 부리지 못합니다. 왜? 황교안이 난 다 내려놨다. 난 나하고 친하고 나의 오른팔 왼팔이니 뭐 이런 사람들 복심이니 하는 사람들 하나도 챙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이요. 이 8명 의원 챙기고 자기 배지 챙기고 이러는 거 굉장히 지저분하고 추접해집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는요,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법 권력 다 잡았죠. 행정 권력 잡았죠. 의회 권력 잡았죠. 거기다가 언론 권력 잡았죠. 문화 권력 잡았죠. 이제 시장 권력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왜? 주택 매매 거래제. 이거요, 얘네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강남을 초토화시키고 돈 있는 사람을 가난뱅이로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국가의 그 세금으로 그냥 완전히 재갈을 물려서 꿀을 먹여가지고 일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겠다는 거. 이게 쟤네들의 목표입니다. 왜? 베네수엘라로 돼야지 천년만년 집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연대에서 아직도 지금 안 오는 걸 보니까 이 안영환 선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문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죄송하지만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저도 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저보고도 선거 나가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가라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가갖고 또 뭐 공천 받고 이러면서 고개 숙이기도 저 솔직히 제 자존심 때문에 싫었고
또 두 번째는요,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나가갖고 만약에 이 통합이 안 돼갖고 뭐 이당 저당 해갖고 막 나가게 되면은 저는 그 n분의 1로 제가 뺏어갔다는 얘기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는 선거 안 나간다. 왜? 괜히 뭐 저기 보수의 분열 이런 거 너무 싫습니다. 저는 보수의 끈끈이가 되고 싶어요. 보수의 본드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막 요즘도 막 저보고 이경님께서도 뭐 국회로 나가셔야 되는데 국회에 나가봤자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는 진짜 보수의 본드, 보수의 끈끈이가 돼서 보수 통합하는데 안영환 선수나 저나 온몸을 바치고요.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3선이 되면 정말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긴 하겠죠. 그러나 두 번이나 저를 뽑아주셨던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에 그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께 지금도 진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표를 몰아주신 거. 그래서 그 고마움이라도 저는 보답하기 위해서 보수의 본드, 보수의 끈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하는 분들 제발 저처럼 우리 그 여옥대첩 식구들처럼 그 한마음으로 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